범일한의 인사이드아웃 목요일입니다.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주간 ETF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ETF 시장 동향에 영향을 미쳤던 여러 변수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FOMC 회의 잘 소화했고, 그다음에 각종 지표들도 개선되고, 그다음 빅테크들 호실적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다가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일에는 나스닥 중심의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 등급 하락 이슈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긍정적인 편이었고요. 뭐 골디락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한 주간 ETF 섹터별로 봤을 때는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 위주로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통신 서비스, 에너지, 경기 소비재 같은 업종들이 좀 상승을 좀 주도했고, 하지만 이제 국채금리가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나 아니면 경기 방어적인 업종 위주로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리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하방 압력이 강해졌었고요. 테마형 ETF별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이 지난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플랫폼이나 테크 관련 ETF, 그다음에 구리가 이제 닥터 코프라고 해서 경기에 선행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이는데, 이제 구리 채굴업체 ETF들, 그다음에 미국의 지역은행 ETF들,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ETF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2차전지 관련주들 조정을 좀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관련 종목들의 등락 여부가 지수의 방향성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지난주 7월 26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을 했던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현재 2차전지주들의 주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가가 여태까지는 올라오면서 지수 내 비중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 수급 측면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 조정을 보일 때는 개인들이 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개인들이 포스코홀딩스에는 4,600억 원 넘는 순김을 좀 보였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각각 순매도에 나서면서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순매수에 나서면서 매수를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전지 소재 관련 ETF들에도 순매수로 개인들이 좀 대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개인들의 강한 신뢰를 이번에 순매수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이제 최근에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조정 양상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 좀 위축이 된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전일에 한 15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주식과 원화, 통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커졌고요. 당분간 국내 증시는 이제 대내외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위아래 변동폭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로 방향성에 베팅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조그만한 악재에도 지수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베팅하는 어떤 파생형 투자는 당분간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 조정이 나오면 방향성을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뭐 환율 시장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BOJ의 또 그 YCC 정책에 대한 변경, 수정 이슈 때문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 1,300원 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간밤에도 오름세 102달러 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뭐 고점에서 20-30% 하락한 이후에 좀 이격을 줄여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ETF 스크리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ETF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ETF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중에서 상위 5개 성과 보였던 주식형 ETF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주식 ETF들이 상위권에 모두 랭크가 좀 되어 있고요. 업종별로도 다양한데 중국의 이미소비재 같은 경우는 11%의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신재생 기술주, 금융주 ETF들이 9%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쪽 주식형 ETF들의 강세의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어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 네. 이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겠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의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겠다. 이렇게 세 가지 골자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을 해서 이와 발맞춰서 해당 각각의 업종들이 이번에 강세를 좀 보였던 모습을 확인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이제 예상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이후에 중국의 가계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회복 신호, 지표들, 이익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 시장도 상반기엔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한 번쯤 저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PMI가 좀 부진합니다. 그런데 크게 나쁜 건 아니고 50 아래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5개월 연속 둔화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확인되며 관련한 종목들 상승했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한 차례 철강주 이런 소재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채권형 ETF에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여러 이슈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네.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대로 가격 압박을 좀 받아서 약세가 좀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조금 좋았던 흐름을 보였던 채권들은 직전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시아 채권 ETF가 1.8%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국채 투자한 ETF도 한 1.2%대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나 신흥국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번 주 채권 시장의 가장 큰 ETF 특징이었고요. 통상 이제 신흥국 채권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움직임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달러화와 이 신흥국 통화 가치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상위권에 랭크된 신흥국이나 아시아 채권 ETF들은 모두 다 달러화로 표시된 신흥국이나 아시아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신흥국 통화 가치 약세와는 좀 무관하고 오히려 달러화 강세 수혜를 받던 그러한 ETF들이 많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외 채권형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채권이 어느 통화로 발행됐는지가 상당히 채권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 아실 수 있고요. 지난주 FOMC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러화는 현재 바닥을 찍고 달러화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가 넘는 지금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급격한 달러 강세를 시장에서는 전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만하게라도 달러 강세가 좀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향후에 신흥국 통화, 한국 원화 포함해서 조금은 하방 압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실 때는 이 환 같은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쪽의 채권을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달러 표시의 아시아 채권이었던 만큼 좀 아시아 채권을 저점 매수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아시아 채권 중에서 달러화로 표시는 채권들은 네. 대부분 다 이제 우량한 국공채나 이제 회사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달러화로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채권 발행 주체의 우량성을 좀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가장 큰 근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로 표시된 채권들은 아시아 쪽은 신흥국이나 통상적으로 자국에서 발행된 채권 금리 대비해서 좀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래서 이제 금리 매력도 한 가지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자산군별 순유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직전주에 비해서는 이제 글로벌 ETF 시장으로의 순유입 규모는 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순유입은 되었고요. 한 주간 135억 달러의 자금이 ETF 시장으로 순유입이 좀 되어서 최근에 자금 유입세, 순유입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주식형 ETF로 한 102억 달러 정도의 대부분이 주식형으로 좀 들어왔고요. 이제 좀 고른 유입세를 보였어요. 주식형 내에서. 시총별로도 대중 소형주에 고르게 유입이 좀 되면서 시총 무관하게 이제 시장이 주식에 대한 선호를 좀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아실 수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금융업종의 실적 개선 소식이 좀 많이 이어지면서 금융주 ETF로 좀 유입이 컸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순유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긴축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럽 쪽 주식 ETF하고 유럽의 헬스케어 쪽은 좀 순유출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주식형 ETF에 대한 선호, 서머랠리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형 ETF로는 자금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그 주식형 내에서 어느 섹터나 국가, 이런 쪽으로 들어왔는지는 조금씩은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승에 추가 베팅하는 자금들이 특별한 성향 없이 고르게 주식형 전부 다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 ETF 자금의 동향들 순유입 탑5, 순유출 탑5 분류해서 볼게요. 네, 지난주 순유입 상위 5개 보면은 이제 FOMC에서 예상치 부합한 금리 인상을 좀 했고요. 그 이후에 발표했던 경제 지표도 좋았기 때문에 주식형이 상위 5개를 모두 다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다른 주식 유형별로 고르게 순이입세를 좀 보인 점이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좀 고른 순이입세여서 좀 특징적이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ETF로의 자금리세는 좀 두드러지진 않았고, 그래서 상위 5개 내에 채권형 ETF는 진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순유출 상위 살펴보면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ETF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단기나 아니면 중기 국채 ETF에서는 소폭의 또 유출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차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미국의 초장기 국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30년 만기에 20년 잔존 만기에 미국의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은 최근에도 고점 기대감 때문에, 금리 고점 기대감 때문에 순유입 플러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채권의 만기별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선호도가 좀 차별화된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채권의 만기별로 어떤 쪽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통해서는 초장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은 단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단기가 현재 장기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금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단기채를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초장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향후에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 그만큼 자본 차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조금 성향상, 투자자분들의 성향상 금리를 추구하겠다 이러면 단기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 금리가 떨어질 때 자본 차익을 많이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탑5, 바텀5 동향 볼게요. 네,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상장된 ETF들도 사실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증시 강세 때문에 중국 관련 ETF들 상위권을 모두 차지를 했고요. 특히 이제 홍콩의 IT 기업 주식의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한 주간 30%가 넘는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성과 하위 5개를 살펴보면 중국 주식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또 차이나 인버스 ETF들의 성과가 가장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보이면서 2차전지 레버리지 ETF들도 마이너스 11%대의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좀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살펴볼 텐데요. 수급 구체적으로 개인 수급만 오늘 짚어주실 예정이신가 봐요. 네. 오늘 개인 수급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개인들이 거의 수급의 어떤 주를 이루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랬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뭐 은행, 연기금, 보험, 아니면 사모펀드 이런 흐름도 좀 봤는데 개인들의 순매수 트렌드 가장 명확했습니다. 확실히 기관들은 지금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ETF 쪽에서도 큰 매매 트렌드는 발견되지 않아서 오늘은 개인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주들 큰 폭의 변동성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ETF들로 한 2,500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셨습니다. 아래 차트는 이제 또 월요일 기준인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합칠 경우에도 개인들은 2차전지가 조정이 받을 때마다 ETF 순매수를 좀 대응을 하셨고요.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ETF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개인들의 강한 어떤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제 지난주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미국의 금리 고점 기대감 때문에 이제 초장기 국채에 대한 말씀 계속 드렸는데 상위 5위에도 좀 미국의 초장기 국채 ETF로도 꾸준하게 좀 순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좀 전해졌고 또 단기간 내에 미국의 장기 국채 발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미국 쪽 금리 동향을 보면 좀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 금리가 많이 위로 좀 상승한 튀는 상황이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국내에 계신 기관 투자자분들께서는 4%가 넘는 미국의 10년물 이상 국채 10년물 이상 금리가 이제 4% 위로 가게 되면 거의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 이상 국채 금리가 4% 넘는 경우 계속 위로 튀어서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을 때마다 분할로 미국 국채를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채권 쪽 대응하실 땐 이 같은 기관 투자들의 전략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소재, 지난주에 ETF 할 결심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네. 예, 2차 전지 소재 ETF. 그날 뭐 워낙, 변동성 보인 다음이었기 때문에. 직후였죠. 네. 예, 직후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또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또 투자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또 역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조만간 실적 시즌이 나오면 실제로 이들이 이만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정당함을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내에 실적들이 기대치만큼 나와주면 사실상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실 올 상반기를 휩쓸었던 테마가 인공지능하고 이 전기차였는데 인공지능은 반도체 섹터 강세를 이끌었고요. 전기차는 이 배터리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끝날 만한 좀 짧은 테마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침투율 같은 것도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긴 시각에서 분산 투자하시면 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의 장점이죠. 뭐 묶음 투자, 분산 투자 가능하고 적립식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인 순매도 탑5는 어떤 쪽일까요? 네, 순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서 한 8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와서 코스닥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추가 조정을 우려해서 미리 레버리지를 좀 매도를 하신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 200 인버스 같은 경우는 또 순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또 상승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추가 조정, 코스피는 어떤 반등이나 상승 이런 심리를 개인들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ETF도 한 46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셨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차이나 전기차 ETF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좀 성과 개선이 나오지 않아서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매물은 좀 손절 매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이나 전기차 ETF에 개인의 손절 매물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2차 전지 소재 ETF에 강력한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를 결심해 볼 ETF 어느 쪽일까요? 네, 이제 2차 전지 테마 이후에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보여줄 어떤 섹터나 테마를 찾는 움직임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분주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바이오다 아니면 반도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하반기 유망 테마로 최근에 조금씩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ETF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작년에 신규 원전 추진을 좀 공식화했고요.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원전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좀 밝히고 있어서 관련된 투자 금액도 향후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전이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꾸준하게 이제 투자 테마로는 거론이 되는 후보군 중에 하나였고요. 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이 되면 ETF 성과도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의 키워드는 이제 넷 제로라고 불리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에 더해서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국가별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어떤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강해져서 고 에너지원 중에 가장 좀 많이 꼽히는 게 이제 신재생 아니면 이제 원자력인데 신재생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간헐성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꾸준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용이 평균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세 번째는 탄소 배출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성격이 강해서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환경적인 어떤 규제가 강한데 이 원자력 에너지를 친환경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인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이 좀 안 좋으실 수는 있어요. 특히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고,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원전을 일부 영구 정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원전 산업이 좀 장기간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 같은 흐름이 좀 변화가 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원전 인프라 투자 금액이 현재 400억 달러 수준인데 2030년 정도엔 2배가 넘는 1,080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이런 국책 과제를 좀 선정했고요. 그래서 국내 원전 업체들도 이 같은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서 지금 새로운 전환점으로의 도약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게 원전 중에서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있어요. SMR이라고 있는데 이 SMR이 시장에 여전히 높은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국, 프랑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원자력 강국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 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양산까지는 가지는 못해서 조만간 양산은 좀 될 것 같고요. SMR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이제 기존 대형 큰 원전 대비해서 크기가 1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크기가 또 작아서 이제 육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 위에서도 원전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해상 원전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점이 좀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고요. 이제 원자력 그러면 투자를 고려하실 때 이제 저희가 밸류 체인이라 그러죠. 원자력 관련된 밸류 체인을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전을 수주하고 관리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거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원전의 필수적인 이제 소재인 우라늄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들,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라늄 관련된 기업은 현재 국내에 존재를 하지가 않아서 해외에만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투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라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이 우라늄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 체인 중에선 원전 수주 관리, 그다음에 원자력 전력을 공급하는 요 쪽으로 조금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원자력 관련된 ETF는 총 3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원자력 밸류 체인에만 투자하는 ETF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까지 포함한 글로벌 원자력 ETF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들께서 선택적으로 투자 성향에 맞는 ETF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예전에 테슬라 밸류 체인도 그랬고, 지난주에 2차 전지도 그랬고, 이번에 원자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고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 테마나 섹터 성장의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종목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성장세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반면에 변동성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도 이렇게 좀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국내 밸류 체인만 보느냐, 글로벌로 다 보느냐, 이거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해외 글로벌 ETF 같은 경우, 글로벌 원자력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통화가 또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말고도 환 변동성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MR 관련해서 뭐 그런 또 해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 또 기업도 있고요.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34년 만에 새 원전이 가동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